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이나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네.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이 시점에 네. 이념에 꽂히셨냐 네. 다 잘 모르겠대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다고 해서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여의도 타짜 3타짜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문자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유은정님 여의도 타짜 여의도 타짜 납시오 어여 납시오 하고 하트 뿅. 근데 세 분이 보니까 권영세 의원하고 다 인연이 있으시다면 앞서 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권영세 의원도 쉬는 시간에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 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예. 넘어가랍니다 빨리. 똑같이 이야기한 건 아니죠? 예. 그 친소의 경중을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 자, 이거 뭐부터 할까요? 오늘 저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부터 좀 볼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자, 국민의힘 연찬회가 화요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국무회의 있었고 민주평통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많이 좀 보도가 됐는데 일단 김타짜부터. 네. 김타짜는 그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서 이거를 좀 제가 질문을 네. 드릴게요.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의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네. 뭐 이런 이 대통령 네. 발언이 있었어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발언. 일단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 SBS는 야당 지지 세력이 꽉 잡고 있나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김태현의 정치쇼는 야당 지지 세력이 꽉 잡고 있나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김태현 진행자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저요? 왜 거기서 저를 등장시키십니까? 근데 여기 여의도 타짜에 보수 패널이 없다라는 예. 얘기는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 장소자 일기잖아요, 장타짜. 네. 아니 공채 그냥 일기. 일각에서 그런 네.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사실도 아니거니와 일단은 불편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없애겠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들려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은 불편해야 합니다. 권력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한데 네. 권력이 편하려면 쉽잖아요. 공권력이나 집행권을 그냥 막 사용하면 돼요. 누르면 돼요. 굉장히 편해지죠. 네. 그러면 권력이 편할 때 불편해지는 건 누구겠습니까? 국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로서 네. 행정수반으로서 좀 약간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말씀이시고 너무 편하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타짜에겐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대통령 발언이 많이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네. 앞서 제가 했던 저 언론하고 1+100 요 발언이고 그 다음에 또 요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이념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골프 300야드 나가면 뭐하냐. 아, 오른쪽 왼쪽 휘면 오비다. 뭐 이런 저는 발언까지. 골프를 안 쳐가지고 네. 그런데 그 뭐 이게 그래서 좋다. 네. 속 시원하다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문제라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게 뭐 제가 뭐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6월달에 기억하실 텐데 민주평통에서 뭐 반국가 국가 세력 세력,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약간 의아했었죠. 발언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민주평통 참 그 자유총연맹, 네, 자유총연맹이래 자총. 가지고 그 좀 그런데 아니냐. 거기 이제 분위기를 맞춘 거다라고 했는데 광복절 발언.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제 엊그제 발언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릴까봐 대통령이 명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불분명하지 않게 네. 명확하게 그 대통령 인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국민들하고 이제 여권에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네. 광복절에 대통령 연설 중에서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을 건데 이제 독립투쟁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 투쟁이었다.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갸웃갸웃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홍범도 논란으로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간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렇지. 아니겠어요? 그거 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저도 자유민주주의. 네. 네, 자유민주주의를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방첩, 안보, 네. 보안 이렇게 해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현을 많이 해가지고 더 자유롭고 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이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우리는 전체주의라든지 권위주의하고 다르다라는 말하자면 상대 비교, 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위를 보여주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의 인식은 그 후자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 네. 이건 한국 사회가 충분하고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안보, 방첩 이런 게 지난 정권 거치면서 너무 망가졌다? 많이 이제 흐트러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더 강화해야 될 때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타짜. 네.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대통령이 이제 앞서 윤타짜 얘기 들어봐도 일관된 취지의 발언이 나와요. 자유민주주의, 반국가 세력, 이념, 철학, 나라를 잘못 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거기 이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는 유권자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궁금한 건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생각,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치적 의도 상관없이 나오는 건지. 고집과 신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가 신념이요? 고집과 신념. 고집이요? 고집과 네. 신념. 그것이 네.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이나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네.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이 시점에 네. 이념에 꽂히셨냐 네. 다 잘 모르겠대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다고 해서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저 정무적인 어떤 계산이나 이해득실을 따지고 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향식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님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념 문제를 좀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념 문제 건들고 총선이 다가오면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이렇게 좀 상황을 정리하시죠. 그럼 일단은 뭐 지금 이념 문제로 집토끼 잡고 총선 때 네. 경제로 산토끼 잡고 이런 네. 큰 그림에서 나온 건 아니다.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저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결코 좋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념도 합리적인 이념 논쟁이어야 되는데 네. 좀 이상한 흐름에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네. 극우적인 네. 입장.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얘기라든지 아니면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험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싸우자.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괴담과 선동을 하는 네. 야당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뭐 장관들한테도 지지 말고 싸워라. 네. 야당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국정 운영의 방침인가라는 것은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네. 대통령께서 국제 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뒤처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념 경쟁은 끝났어요. 평가도 끝났고 자유민주주의 네. 체제가 완성. 자유민주 체제로 귀결이 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교수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모든 것은 이제 민주주의로 완전 규결이 됐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경쟁은 끝났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뭐 인간의 삶의 발전,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들의 발전 네. 이런 걸 중심으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이미 평가가 다 끝났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피 속에 다 그 체화돼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뭐 갈등을
조장하신다? 네. 저는 좀 이해가 되게- 되지 않아요. 되게 이제 거창한 이야기인데 예. 저는 방금 말씀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이념 전쟁이 있어. 실제로 있다. 포퓰리즘과의 전쟁, 어? 신권위주의와의 전쟁. 지금 네. 뭐 이스라엘에서 법원에 이제 권력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뭐 어마어마하더라, 예컨대 이스라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론하고 막 싸웠던 네. 거. 뭐 중국에서 이제 뭐 네. 민족주의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몰고 가는 거. 네. 그런 거하고의 전쟁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니 그 근데 전- 포퓰리즘을 꼭 아니, 이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네. 걸로 이제 네. 많이들 지적을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념과 싸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많은 민주주의, 네. 더 많은 자유. 어. 그걸 통해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영미권의 네.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하고의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첩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안 돼.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정부 때나 지난 보수 정부 때도 생각해 보면은 박 대통령도 이제 뭐 보수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념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뭐 대통령의 뜻이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뭐 검찰, 국정원, 경찰 같은 데서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 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한국 사회 그러지도 자체가? 않고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국정교과서. 지금은 뭐 이제 동상이 어떻다, 뭐 보훈부의 서운이 어떻다라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기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 먹히느냐? 잘 안 먹힌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 전쟁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현재 왜 웃어? 아니 네. 말씀하시고 얘기할게요. 네. 자, 장따짜와 김따짜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접근하는 방식은 좀 거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또 이념을 너무 강조하시는 것도 옳지 네. 못한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은 뉴라이트 계열에서 이명박 정권을 밀어서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참모들은 네. 뉴라이트 역사 이념을 강조하지 않고요. 네. 자기네들은 중도 실용 정부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네. 이념 문제에서는 빠졌죠. 네.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교과서 하는 바람에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문제를 이런 식의 하나의 포인트를 지적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윤타짜 더모아에 찾아왔어요.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가. 자, 윤 실장, 우리가 내년에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요 이념 문제 말이야. 요걸 가지고 한번 캠페인 해보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물으신다면 우리 윤 실장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이런 식이 맞냐? 저는 뭐 후쿠시마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네. 하고 이걸 이제 뭐 약간 반정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적절치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싶고 자, 어제 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말한 거에 저도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선거 때나 뭐 이럴 때까지는 뭐 별로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아, 예전에 초기에는. 검찰총장 시절에? 뭐 그렇죠. 검찰총장 그때 뭐알 수가 때부터 없으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근데 그 선거 때도 그렇고 아, 선거 때도? 뭐 예. 대통령 취임한 초반에도 그렇고 오히려 훨씬 더 실용적인 거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는 비전문가 많이 썼는데 우리는 이제 엘리트 네, 잘하는 사람 맞아요. 쓰겠다 약간 그런 그런 얘기했어요. 식이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게 대통령 모두 안 맞는 게 약간 국민들을 격동시키려고 하고 조금 포퓰리즘은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정치 일부 정도는 이게 포함돼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하고 자기 컨텐츠하고 이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 아, 지금 대통령 발언이 그렇죠. 윤석열 아니 지금 대통령- 이런 이제 형식적인 것들이 아.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격동시키려고 하는 거는 약간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인 거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충돌을 할 수 있는데 야당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 과거에 제가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4대강 하고 싶고 한데 이 4대강 얼마나 좋은 건데 야당이 반대가 못한다. 이게 명징하잖아요. 그럼 4대강에 대한 평가는 갈라지는 거지만은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4대 개혁 법안 정치적인 거 했다가 철수하고 FTA 하고 싶은데 진보 진영이 안 따라준다. 이게 명확하잖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홍범도 철수하고
철거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할 전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는 전선이 불분명해 보여요. 뭐 하고 싶은데 야당 때문에 못 한다는 거지. 후쿠시마 방류 했어요. 일본이 이미.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죠. 네, 저는요. 예. 좀 음모론 쪽으로 좀 생각을 아 좋아요 해보면 음모론. 예. 자 음모론 하다 말아야 되는데 10초 대통령 남았어요. 주변에 누군가가 이 적대적 공생이 나쁘지 않다. 오.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고 저쪽도 좀 똘똘 뭉쳐서 잘 살게 하고 저쪽은 개딸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다른 뭐를 네. 만듭시다 이런 거. 그리고 중도를 배제시키면 네. 우리도 우리를 유지하는데 알겠습니다. 3부에. 아 가끔 이제 유튜브로는 문자를 보면은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광고 나갈 때 저희 넷이서 막 떠드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몰래 마이크를 온으로 켜둘까 생각도 들고 예?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타짜 외전 하나 만들까 하는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이런 게 재밌거든요. 막 하는 외전 얘기들. 좋네요. 그렇죠. 외전. 아 그래요? 한번 제가 한번 추진 한번 해볼게요 민PD랑. 예. 아 앞서 네. 김상현 평론가 요거 김타짜 음모론 이런 네. 거 좋아요 음모론. 우리는 재밌고 책임은 이제 음모론 제기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음모론은 뭐 그 확정된 이론은 아니니까 네, 일단- 다양한 확률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면 네. 극과 극의 지지자들만 참여하는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럼 예를 들면 앞서 얘기가 좀 잘렸으니까 네. 예를 든 거예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밑에 강성 강성 지지자 지지층. 개딸 위주로 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만 잡고 가도 그러면 총선 이길 수 예를 들어 있다는 전략? 총선에서 이기진 않더라도 적어도 비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비기면 지금 집권을 한 세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오. 왜냐하면 저쪽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거죠. 있다는 거죠. 비교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먼저 그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3석 처음에 지금 뭐 이리저리 의원직 상실 무소속 등등 해서 한 166, 167 되는데 네. 너무 많다. 어. 야당 의석으로 차라리 몸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어.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민주당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힘에서도 저는 국힘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103석인데 네. 뭐 못해도 또 여당의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공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03석보다 올라갈 건데 뭐 여당 입장에서도 한 대강 140 정도 되면은 올랐다라고 하니까 약간 정신승리 내지는 대통령 오셔가지고 30석이나 늘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옛날에는 각 당들의 목표가 동시에 구현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 목표를 합치면 300석이 넘어. 네. 근데 지금은 140, 140이면은 대강 맞잖아요. 한 20석은 뭐 삼지대 내지는 무소속 내지는 이렇게 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는데 근데 제가 역대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대도 이런 생각 안 한 분들이 한 분들이 없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하면은 폭망해요. 과반 넘기겠다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한 145, 6 뭐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충성파 우리는 140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면은 확 떨어질 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저 자신은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양당의 강경파들 다 그렇단 그렇죠. 말씀이죠.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자, 드리고 잠깐- 싶은 네. 예, 이 김타짜의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좀 이런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재미가 없는 얘기겠지만 안 되는데 그러면? 네. 대통령께서 너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과감하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너무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항상 육성으로 들어보면 격앙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사회의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앞장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오.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예전과는 좀 다른 게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자제시켜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막 싸우자 그러고 야당 때려잡자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법적 적대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좀 다독여야 되는데 톤 다운 시켜야 된다. 네, 적대감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역대로 보면은 딴 데서도 한번 그 말했는데 제가 볼 때 화를 낸 대통령 2명이에요. 국민들 보는 앞에 자주 노무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이 화를 낸다는 이유는 내 감정의 표현도 있지만은 격동시켜서 지지자를 결집하고 뭐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의도가 깔린 거잖아. 근데 그게 뭐 이슈가 옳다 그르다는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내서 격동시키는 범위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격동의 범위가 좁아요. 그럼 저는 이제 장소장 좁다고. 호응하는 사람들 숫자가 작다고 노무현의 격동보다. 그래서 장소장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참 되게 딜레마인 게 자 대통령이 격동해가지고 그럼 우르르 사회가 끌려가고 보수진이 끌려가지고 막 분노지수가 높아진 문제야. 근데 대통령은 격동하는데 화내는데 반응이 남들은 없어.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인 거예요. 왜 저러지? 이렇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맨날 그러네. 어. 뭐 하던 이야기 또 하는 거겠지 네.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장타짜 얘기는 우리 예전부터 지적을 좀 했던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전달 방식이라든지 메시지를 좀 가다듬어야 된다고 그 얘기와 그러니까 더 맥을 우려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테디님 말씀이 맞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모들의 참모 기능, 조언 기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금 더욱더 나오는 많이 대통령의 어떤 이념 강조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바텀업이 아니라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거다 이런 얘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찬회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원고 보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그냥 마이크 잡고 본인 생각을 과감 없이 직설적인 단어로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님 내년 선거를 위해서는 이념 문제보다는 다른 민생 경제 문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경제도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요 얘기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네. 저 김남국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김타짜 네. 어제 예상했어요? 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거라고? 저는 뭐 예상은 했지만 계속 당위론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당위는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국회가 요번에 네. 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다른 것들도 단죄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금 제명을 못한 사람도 있는데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제명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서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서 제명을 하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도덕적으로 낮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높은 걸 안 하겠다. 그건 뭐냐? 스스로 계속 타락하겠다 이런 거예요. 파탄 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회의 도덕적 수준이 점점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윤타짜 국민의힘의 그 3명은 다 찬성한 것 같아요. 그죠? 어제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저 이항수 의원하고 뭐 송기현 6명이 투표한 거죠. 네. 네. 이런 거는 뭐 다 3대 드러날 3이지. 수밖에 네. 없고. 아니 그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답은 나왔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송기현 의원한테 기자들과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특별히 이재명 대표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세 분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나의 양심과 도덕에 따라 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은 다 이 생각하는데 난 달라. 그런 것도 무책임한 거고 쭉 수렴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결과가 그런 거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어제 제명했다면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되게 곤란해지지. 엄청나게 공세를 할 거 아니에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니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구속된 사람 뭐 한 사람 아직도 하고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공세를 취할 건데 국민의힘은 한숨 돌렸을 것이다. 국민의힘의 먹거리가 없어질 뻔했다는 거구나. 먹거리가 아니라 거꾸로죠. 역공을 당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오히려 역공까지 그렇지. 당할 수 있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조금 예측했던 거는 이런 건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200명은 쉽지는 네. 않죠. 본회의에서 줄줄이 TV 카메라 앞에서 나와가지고 투표하잖아. 기표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결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욕을 덜 욕을 먹는다? 덜 먹는다. 저는 이것도 현실적 판단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만약에 본회의 가서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되면 민주당 전체가 욕먹을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얼마 여기서- 거기 그림도 좋잖아. 네. TV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그럼 윤리특위 앞선에서 막아라. 3명만 그냥 욕먹고 말아라. 뭐 이거라는 거예요? 네. 오. 근데 저는 뭐 그 일차적으로 왜 그렇게 보호하고 싶을까? 뭐 어. 그건 좀 궁금하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의원들 자신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외부 자문기구가 제명하라고 했는데 네. 자기들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식구 감싸게 한 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찬성표 던졌겠죠. 네. 역시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구나. 우리 식구 감싸기가 있구나. 네. 근데 더 좌절스러운 건 뭐냐면요. 에이 뭐 니들이 뭐 그렇지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 그럴 줄 알았어. 네, 자 윤리위원회 외부 인사를 대폭 보강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윤리심판 받고 견제받도록 하자. 이러한 얘기들 지금 한 수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좌절스러워요. 저는 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이제 뭐 유식한 이야기 하자면은 막스 베버가 정치인에게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네. 이야기했는데 저는 책임윤리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국회에 도덕적이어야 된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뭐가 민주당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뭐가 좀 더 이제 공세를 취할 수 있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면에서 보면은 제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거든. 제명을 하면 민주당이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뭔가 내년 총선 때 아, 그리고 또 그리고 역풍을 취할 수 그렇죠. 있고. 비도덕적인 취할 수도 부분을 있고.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고. 소구할 수 있고. 우리 바뀌고 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자 보세요 이 부분이거든 김타짜.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한결의 경향이라는 이 진보 언론들도 어제 그 김남국 의원 부결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던데 기사나 네, 네. 사설을 보니까 네. 민주당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윤타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민주당 지도부도 제명하는 게 총선에 나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왜 그러지 않은 걸까? 그러니까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거예요. 예, 제가 그냥 혼자 생각나는 거예요. 1번 강성 지지층 갤다를 의식해서 2번 김남국 의원이 불쌍해서 3번 김남국 의원이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수행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런 거 4번은 모르겠다. 글쎄요. 저는 그런 거보다 일단은 강성 지지층을 생각한 거 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편하다. 4번이네. 예. 자기들이 뭐 좀 도덕적으로 지금 욕 한번 먹고만 그렇죠. 해놨다?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저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뭐 자신들도 다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한테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한 번 더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자신들의 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장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저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왜 그런 민주당은 윤타짜 모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메바적인 단세포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반대포요? 국민의힘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요구를 왜 받아들여줘?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지 않았느냐. 득실 안 따져보고 네. 청부인이 저쪽이니까. 물론 우리 당 출신 의원이니까 뭐 온정주의도 있었을 것이고 네. 김남국 의원이 그 3명 의원한테 얼마나 또 가서 애걸복걸 했겠어요. 제가요 내년도 불출마기로 했는데 아유 뭐 저 제명까지 시키려고 그러세요. 제 얼굴 봐서 좀 봐주세요. 뭐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음모론이에요. 뭐. 단순하게 단세폭적인 생각. 제가 단순하게 생각한 음모론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저 윤타짜한테만 물어볼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몰랐어요. 취임 1년 1주년. 네. 맞이해서 기자간담회. 자 이재명 대표의 1년 한번 그래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타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많이 이게 보도들이 나왔으니까 뭐 제가 이제 기자 질문해 가지고 말해준 게 나온 것도 있고 뭐 별 다르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좀 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야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이유가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모든 백약이 무효인 상. 백약이 뭐다? 예. 어제도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뭐 질문하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 부배가 이제 보내주던데 그 흔히 이제 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질의응답 뭐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 홍범도 장군 이야기 네. 막 하고 근데 이제 뭐 검찰 출두
자 그만하시죠. 그럼 어저께? 이런 식이던데. 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할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대표 지적할 거 많지. 쭉 이야기하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할 말 웬만큼 다 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김남국 의원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혁신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본인 당장 제일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체포영장, 네. 구속영장 하면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내일 신문에 기자가 날 때 이재명, 윤석열 맹공 이 제목은 의미가 없잖아.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는 소리니까. 근데 이재명 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혹은 이재명 정당하지 못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어. 그건 당연히 제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죠. 1년간. 자, 김타짜는 어떻게 평가해요? 뭐 이재명 당대표의 일련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게 다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려고 했는데 책임을 지는 거는 꼭 물러나는 것만이 아니다. 뭐 이상민 장관이나 이 여당 지금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 뭐 카피 페이스트 하는 말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그럼 졌느냐? 못 졌다는 거예요. 왜? 취임 직전 직후의 여론조사와 지금 1주년 시점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다 떨어졌어요. 당 지지율이. 네, 당 지지율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책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했던 건 뭔가요? 내가 하면 올릴 수 있다. 올려서 저들을 심판할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을 올렸어야죠. 그리고 중도층을 지지층을 확장했어야 되죠. 근데 그거에 실패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당대표에 나서면서 다른 방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최악인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번에 뭐 오송 지하차도라든가 잼버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다. 책임지는 게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나요 지금? 하기 굉장히 도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타짜도 평가 좀 해주세요. 사법 리스크에 질질 끌려다닌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1년이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 더 해설할 거 없으시죠? 네. 자, 주제 바꿔볼게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원희룡 장관이 내년에 보니까 양평 출마설이 있고 언론 보도 보니까 또 고향 일산 출마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나오겠다라고 네. 저는 거의 확정됐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측근한테. 어? 측근한테. 원장관 측근한테. 네. 오. 그랬는데 그럼 심상정 의원 지역이면은 고향 을이겠구나. 네. 네. 근데- 을일 거야 아마. 아 갑인가? 아 고향 갑이다. 고향 갑. 아닌가? 근데 이제 다른 방송사의 어떤 논설위원께서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이거 완수해야 되니까 양평으로 나간다 이런 식 얘기를 하던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양평을 키우는 게 좋나? 다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강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는 페이드 아니, 아웃되는 게 그리고- 맞다는 거지. 원희룡 장관이 고향-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뭐 본인의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양평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뿐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더 하자도 아니고 그리고 축소 협소화 시키는 거잖아요. 되게. 네. 예컨대 원희룡 장관이 그때 제가 뭐 말씀드린 게 국토부 장관 나올 때 어떤 상징적인 걸 하고 나올 것이냐. 뭐 예컨대 모빌리티의 미래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뭐 순살 아파트와의 전쟁 뭐 그거로 해가지고 딱 이제 마지막 장면은 그걸 바꿔가지고 하서 나오는 게 맞지. 양평으로 다시 해서 국회 선거까지 양평으로 해? 양평 고속도로에 화신 이런 거 안 되잖아. 그거는 그 원장관의 아니, 목표는 대권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원장관의 목표는 네. 자 총선에서 이제 어쨌든 수도권에서도 장수 중에 한 명 기여하고 그걸 네. 바탕으로 해서 대권으로 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양평으로 해서 양평 전투에서 이겼습니다로 대통령은 아닌 그러면 것 같아. 역으로 저 김타짜 보니까 고향 갑이라고요. 심상정 의원이 여기 심상정은 터줏대감이잖아요. 고향 갑에서 정의당 간판을 달고 그렇죠. 거기서 지역구에 나와서 대선까지 나왔던데 네. 여기를 만약에 원장관이 갔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도가 국민의힘이 지금 판이 서울에 비해서도 더 안 좋다는 평가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그 경기 저 고향 갑에 나가서 이겼어. 네. 그러면 원장관은
몸값이 커지는 그렇죠. 몸집이 의미가 커지는 있죠. 겁니까? 여기 의미가 왜냐면 있습니까? 고향갑은? 일단은 심상정 대표하고 붙으면 이슈 메이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 뭐 방송작 카메라 총출동. 네, 이슈 메이커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분당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대권 후보인 안철수하고 안철수 붙겠다? 저기 의원하고 붙으려고 네. 내지는 또 대권 후보에 뭐 또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지역구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평 가려고 했던 이유가 네. 심상정이라는 야당의 거물 정치인 잡으면 본인의 몸값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아, 고향 간다는 이유가. 고향 네. 간다는 이유가 그리고 민주당 후보도 출마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출마하고 본인 출마하면 삼자구도면 구도가 잡히네. 내가 딱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 갈 것 같아요, 진짜 결과? 저는 고향. 고향갑? 네. 오,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 양천갑 다시 온다, 뭐 동작 간다 여러 얘기 있던데. 양평은 고향갑을 갈 것 같다? 양천. 아니, 본인 지역구 양평은요. 예전. 아까 제가 말한 그 이미지도 있고 어. 대통령 처가를 자기 지역구로 둔다는 거는 정말로 신경 쓰이고 대선주자 입장에서 그 계속 뭔가 보세요. 거기 이제 일가 친척도 많이 살고 계시고 네. 뭐 네. 원장관이 안 도와주더라도 거기 사업도 크게 아니고 뭐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니야 그거는. 근데 대통령이 원하시면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기 요거 물어볼게요. 저 국민의힘 사고 낙엽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 네, 네. 저 앞두고 봤어요. 비오던 데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비오던 데, 네. 봤더니 어때요? 좋은 지역구는 비워놨어요 지금. 어디? 부산, 부산, 울산, 울산, 분당을, 분당을. 의정부 갑, 강원도 원주 네. 이렇게 좀 괜찮고 좋은 데는 네. 지역구적으로 유리한 데는 좀 비워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 북강서갑이야 전재수원 네. 강력하지만 네. 그래도 부산이라서 텃밭이 좋잖아요. 이건 비워놓은 게 그 이유는 의미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누군가 경쟁력 있는 분을 모시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조강특위의 네. 대변인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인 건 뭐라고 봐요? 그거 같아요, 그냥. 아, 그래서 좋은 사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이 이준석, 사람 출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뭐 이준석 거기 대표 지역구도 비워놨죠. 거기 뭐 안철수, 이준석, 황보승이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지역구도 비워놨는데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34곳 중에서 26곳을 비워놨단 네. 말이에요.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오래 비워놔도 되나? 갑자기 누구를 꽂아 내린다고 해서 네. 두세 달 만에 그 지역이 정리가 될까? 저는 꼭 나쁘게만은 안 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측근 공천 이런 문제겠지만은 약간 경쟁력 있는 뭐 기업이나 이런 데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알겠습니다.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